여러분,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잣돈이나 수익률 등등 답변하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텐데요. 워렌 버핏 같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의 자산도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생성된 것처럼 시간이 복리 효과로 점점 불어나면서 일찍 시작해서 복리로 오래 굴린 마법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복리 효과가 작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분들이 계시다면 매우 부럽기도 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 추천 영상을 보고 남들보다 10년 일찍 관계 기술을 장착한다면 여러분들의 40대, 50대는 단순히 친구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누구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누구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기회를 가져다 주며 수직 상승합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리 효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배, 1000배 벌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상사에게 예쁨 받는 법, 직장인 처세술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사람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서점에 가면 처세술 책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오래전에 쓰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야 할까요? 이 책은 단순히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를 다룬 가장 완벽한 설계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실력만 있으면 되지, 아부 같은 건 질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이 책을 읽고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건 비굴한 아부가 아니라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지능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초년생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이 책은 무기가 됩니다. 20대에 이 무기를 진 사람은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 게임을 하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수많은 원칙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 복리 효과를 만들어줄 핵심 3가지만 뽑았습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인간관계에서 관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위한 면접장 혹은 투자를 받거나 협업을 제안하는 미팅 자리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만큼 열정적이고 이런 상을 받았었고 이걸 배우고 싶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열정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92페이지에 로마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건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쾌락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책에서는 전략을 바꿔보는 걸 추천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라는 형식의 어필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난달 런칭한 프로젝트 A 부분에서 제가 B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에고를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귀찮은 구직자, 어필하는 판매원에서 놓치면 손해인 파트너로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복리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감의 인정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귀신같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카네기는 책 108페이지와 116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건 엄청난 임팩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는데요. 이걸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래처 미팅이 끝났을 때 단순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땡땡땡 대리님 덕분에 오늘 회의가 잘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붙여서 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상대방의 무의식에 여러분을 호감으로 각인시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지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불러보세요.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뻔한 단어처럼 들리는 경청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을 잘해야,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데일 카네기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책 12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이다. 듣는 건 정보전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게 되지만 반면 듣는 사람은 상대의 욕구, 약점, 숨겨진 의도까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 126페이지에서 카네기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다 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경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사가 화가 나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불만일 때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몇 초만 멈추시고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대화의 공을 넘기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 부장님은 이 부분이 걱정되었던 거군요. 클라이언트의 불만은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길 원했던 거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순간 상대방의 방어 기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에고를 누르는 것, 이것이 책에서는 네 번째 규칙으로 나오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드는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기술입니다. 오늘 나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타인과 연결됨으로써 더 큰 부와 기회를 만드는 인간관계 확장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나를 팔지 말고 상대의 이익을 먼저 제안하는 것. 두 번째, 이름을 불러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세 번째,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경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 세 가지를 20대나 30대 비교적 젊은 나이 때부터 실천한다면 이 작은 습관들이 복리로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장 한 가지라도 실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